아이오닉 통해서 개발을 하실 때 좀 참고사항을 몇 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이오닉 이제 개발해 보면서 좀 느꼈던 가장 큰 부분 역시 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앱의 레이아웃 부분이 제일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즉 브라우저에서 볼 때랑 실제 각 기기별로 들어갔을 때랑 좀 틀려요, 모양이. 최근엔 좀 그 HTML5 기준으로 이제 최근 브라우저에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 같진 않지만 아직도 특히나 안드로이드 버전별로 이제 웹뷰가 틀리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아직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앱 레이아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기에서 테스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 안드로이드 버전별로. 그리고 내 앱이 안드로이드에 구형 단말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것은 버전별로 여러 개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앱 퍼포먼스 부분이 있는데요. 역시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실제 UI는 이제 외부로 구동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딱 네이티브만큼 굉장히 빠릿빠릿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퍼포먼스 부분을 항상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안드로이드 구형기기 안드로이드 4.0부터 4.3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4.3 이하 비율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전같이 고민사항은 아니지만 그 내 단말이 4.0에서 4.3 사이를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좀 안드로이드에서 많은 좀 테스트를 해보고 퍼포먼스가 저하되는 부분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안드로이드 9형 9버전에서 그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방법도 좀 존재하거든요. 웹 라이브러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기존 안드로이드 웹뷰가 좀 느리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거 찾아보시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4.0에서 4.3에서는 그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주면은 좀 퍼포먼스 향상을 볼 수는 있는데 이제 그 단점이 걔가 용량이 좀 커요. 그게 한 20메가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걔를 포함시켜서 배포를 하게 되면은 근데 앱 용량이 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아이오닉에서 찾아보시면은 그 버추얼 스크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터 가져오고 보이는 만큼만 렌더링을 하고 다시 올리고 다시 추가 렌더링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는데 웹은 조금 틀리거든요. 웹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렌더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아이오닉에서 그 가상의 스크롤을 잡아서 그 스크롤 영역별로 렌더링을 나눠서 하는 그런 기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버추얼 스크롤인데 그 아이오닉의 버추얼 스크롤을 사용하시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다음에 그 구형 단말일 경우에 그 애니메이션 효과를 좀 제거하시면 효과가 좀 커요. 저희 아까 보셨지만은 뭐 폰에서 페이지가 뜰 때 이렇게 뭐 슬라이드가 된다든지 뭐 위에서 아래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효과들이 다 애니메이션 효과인데요. 그 아이오닉에서 설정을 통해서 그 효과를 다 없앨 수가 있거든요. 구형 단말을 지원해야 될 경우에 좀 보기엔 예쁘지 않지만 그런 애니메이션 효과들을 이렇게 삭제해 보시면은 꽤 퍼포먼스에는 좀 향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은 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그 제가 아이오닉으로 개발해봤던 경험으로 당부를 드리면은 그 기존 웹 개발하는 방식이랑 조금 틀리게 개발하셔야 돼요. 기존 저희가 웹을 개발하는 방식을 보면은 이제 먼저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잡고 그걸 이제 퍼블리싱을 하고 그래서 마크업된 언어를 개발자가 받아서 이제 추가 개발을 하는 식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오닉은 조금 다른 게 아까 보셨지만은 기본 컴포넌트나 스타일 같은 것들을 다 아이오닉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웹 개발하던 것처럼 디자이너가 먼저 디자인을 잡고 CSS를 잡아가지고 오게 되면은 아이오닉 CSS와 충돌하는 경우가 좀 가끔 생겨요. 그래서 예상치 않게 좀 레이아웃이 틀어진다거나 좀 잘못 나온다거나 또 그 디자이너가 추가한 그런 커스텀 CSS나 커스텀 스크립트가 여기 같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무거워지거든요. 퍼포먼스가 중요한 아이오닉에서 더 퍼포먼스를 좀 갉아먹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이오닉은 개발하실 때 기존 모바일 개발하시는 방식이랑 좀 비슷하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각 필요한 뭐 버튼이나 뭐 배경화면 이런 요소요소의 디자인만 따주시면 되고 우리가 먼저 개발자가 먼저 아이오닉 통해서 마크업을 만들고
중간중간 디자인 요소를 받아서 집어넣는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세요. 디자인된 파일을 받아서 다시 하시다가 꼬여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잘 하시면은 특히 iOS 같은 경우는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서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염두에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